아주 오랜 옛날 어느 외딴 고갯마을의 이야기입니다.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던 깊은 겨울밤, 인적 끊긴 고갯길 위로 작은 주막 하나가 희미한 등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온통 하얗고 고요했지요. 바로 그 주막의 봉창을 누군가 조심스레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주모가 문을 열자 눈을 한박 뒤집어 쓴 한 사내가 떨고 서 있었습니다. 다 해진 도포에 붓짐 하나, 한눈에 보아도 노자 한 푼 없는 가난한 과객이었지요. 하룻밤 묵어가고 싶으나 드릴 돈이 없습니다. 사내가 고개를 떨구며 어렵게 입을 떼었습니다. 그런데 주모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그를 따뜻한 아궁이 곁으로 들였습니다. 베품은 값을 묻지 않을 때 비로소 가장 멀리까지 갑니다. 오늘 밤 들려드릴 이야기는 눈보라 치던 밤 빈털터리 과객에게 마지막 밥 한 그릇을 내어준 가난한 주모와 10년의 세월을 돌아 그 한 끼가 어떻게 보답받았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주인은 고갯마을 사람들이 분이네라 부르던 주모입니다. 일찍 남편을 여의고 외딴 고갯길에서 작은 주막 하나로 어린 자식과 입에 풀칠을 하던 가난한 과부였지요. 살림은 늘 빠듯했지만 분이네에게는 한 가지 남다른 데가 있었습니다. 배고픈 사람을 그냥 보내지 못하는 더없이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분이네의 주막을 지나는 길손들은 늘 한 가지를 입에 올렸습니다. 저 집은 밥 인심이 후하다는 말이었지요. 돈이 모자란 보찐 장수에게는 슬쩍 국 한 수를 더 떠주고 굶은 거지 아이에게는 누룽지라도 쥐어 보냈습니다. 남는 게 있어주는 게 아니라 배고픈 걸 못 봐서 주는 거지요. 분이네는 늘 그렇게 웃으며 말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해는 유난히 흉년이 심했습니다. 산골 마을 사람들의 곳간이 죄다 비었고 인심 돋던 분이네 쌀독마저 그의 바닥을 드러냈지요. 그날 저녁 분이네의 쌀독에 남은 것은 겨우 밥 한 그릇 지을 만한 쌀 한 줌뿐이었습니다. 그마저도 다음 날 아침 어린 자식에게 먹이려고 아껴둔 마지막 양식이었습니다. 하필이면 바로 그 밤에 눈보라를 해치고 그 과객이 찾아든 것이었습니다. 며칠을 굶었는지 사내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지요. 분이네는 텅 빈 쌀독과 잠든 어린 자식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마지막 한 줌의 쌀을 두고 분이네의 마음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마지막 한 줌의 쌀을 앞에 두고 분이네가 이토록 망설이면서도 끝내 모른 척하지 못한 데에는 그만한 까닭이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잠시 분이네의 지난 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분이네도 한때는 반란한 가정을 꾸리던 새색시였지요. 분이네는 본디 마음씨 착한 남편과 함께 이 고갯길의 작은 주막을 연 사람이었습니다. 가진 것은 없었지만 두 사람은 부지런했고 또 정이 깊었지요. 오가는 길손에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말아주는 일을 두 내외는 무엇보다 즐거워했습니다. 그 시절 주막에는 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분이네의 남편은 배고픈 사람을 그냥 보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자가 없다며 돌아서는 길손을 굳이 붙들어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먹여보냈지요. 여보, 우리도 빠듯한데 하고 분이네가 걱정하면 남편은 늘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배고픈 서름은 겪어본 사람만 안다오. 한 그릇 나눈다고 우리가 굶겠소.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모진 돌림병이 고갯마을을 휩쓸던 해 분이네의 남편이 그만 자리에 눕더니 끝내 일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분이네는 하루아침에 어린 자식 하나를 품에 안은 채 세상에 홀로 남겨졌지요. 그 겨울 분이네의 주막에서는 한동안 등불도 켜지지 못했습니다. 남편을 잃고 굶주리던 그 시절 분이네 모자를 살린 것은 뜻밖에도 이름 모를 사람들의 작은 친절이었습니다. 지나던 보찐 장수가 슬며시 놓고 간 쌀 한 대박, 이웃이 말없이 문 앞에 둔 보리 한 줌, 그 작은 것들이 모여 분이네 모자에 모진 겨울을 넘기게 해준 것이지요. 분이네는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받아본 사람만이 베푸는 일의 무게를 압니다. 그렇게 낯선 이들의 친절로 살아남은 뒤로 분이네는 결심한 바가 있었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그 작은 온기를 돌려주며 살리라. 그래서 분이네는 제 형편이 아무리 빠듯해도 배고픈 사람만은 결코 그냥 보내지 못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동정이 아니라 한때 자신이 받았던 그 손길에 대한 오랜 약속이었지요. 그러니 눈보라치는 이 밤, 굶주린 과객을 눈앞에 두고 분이네가 끝내 쌀독을 닫지 못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텅 빈 쌀독 앞에서 잠시 흔들리던 분이네의 마음은 이내 차분히 가라앉았지요. 분이네는 조용히 소매를 걷고 마지막 한 줌의 쌀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나 분이네는 오래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굶은 사람 눈앞에 두고 어찌 쌀독을 닫겠나. 분이네는 마지막 쌀 한 줌을 정성껏 씻어 아궁이에 밥을 안쳤습니다. 어린 자식의 아침은 내일 아침에 또 어떻게든 해보리라 마음먹으면서요. 이윽고 작은 무쇠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오르며 구수한 밥 냄새가 주막 안에 가득 퍼졌습니다. 분이네는 갓 지은 밥 한 그릇에 묵은 동치미와 짠지 한 종지를 곁들여 과객 앞에 내었습니다. 변변치 못하지만 어서 드세요. 이 추운 밤에 얼마나 시장하셨겠어요. 과객은 그 따뜻한 밥상을 보고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며칠을 굶주린 그였지만 선뜻 수저를 들지 못하고 그저 밥그릇에서 오르는 김만 바라보았지요. 이윽고 수저를 든 과객의 눈에 어느새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이 은혜를 제가 지금은 갚을 길이 없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가 말하자 분이네는 손사래를 치며 웃었습니다. 갚기는요. 그저 한 끼 밥인걸요. 어서 다 드시고 따뜻하게 주무세요. 가장 가난한 손이 내민 한 끼가 때로 가장 큰 부자의 곶감보다 따뜻합니다. 이튿날 아침 눈은 그쳐 있었습니다. 길을 나서는 과객에게 분이네는 작은 주먹밥 하나를 싸주고 어디서 났는지 엽전 몇 입까지 슬며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가시는 길멀 텐데 욕이라도 하세요. 제 형편도 빠듯하면서 떠나는 길손의 빈손이 더 마음에 걸렸던 것이지요. 과객은 그 역전을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객은 떠나기 전 주막을 한 번 더 돌아보았습니다. 봉창에 걸린 빛바랜 등불과 문가에 선 분이네의 얼굴을요. 주모님 함자가 어찌 되시는지요. 분이네가 그냥 분이네라 불러요 하자 사내는 그 이름과 고갯마을을 가슴에 깊이 새겼습니다. 그러고는 눈 쌓인 고갯길을 천천히 내려갔지요. 분이네는 그가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그 뒤로 분이네는 그날 밤의 일을 곧 잊었습니다. 워낙 배고픈 일을 그냥 보내지 못하는 사람이라 그런 손님이 어디 한둘이었겠습니까? 분이네에게 그것은 베풀었다 할 것도 없는 그저 마땅한 하루였을 뿐이지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분이네는 변함없이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지나는 길손에게 따뜻한 국밥을 말아주며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한 해가 가고 또 한 해가 갔습니다. 고갯길에는 봄이면 진달래가 피고 가을이면 단풍이 들기를 여러 번 거듭했지요. 분이네의 어린 자식은 어느새 제법 자랐고 분이네의 머리에도 흰서리가 하나둘 내려앉았습니다. 그 한 그릇의 밥은 누구의 기억에서도 잊힌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친절이 그렇게 사라지기만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무렵 고갯마을에는 장아전이라는 자가 새로 들어와 세도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관아의 일을 보는 아전이었으나 그 속은 욕심으로 가득한 자였지요. 없는 세금을 만들어 거두고 트집을 잡아 백성의 땅과 살림을 빼앗았습니다. 힘없는 상골 사람들은 그저 당하고만 있을 뿐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었습니다. 장아전의 눈에 고갯길 길목에 자리한 분이네 주막이 들어왔습니다. 오가는 길손이 반드시 거쳐가는 목 좋은 자리라 제 것으로 만들면 큰 이문이 남을 자리였지요. 장아전은 없는 죄를 꾸며냈습니다. 내 주막에서 나라의 세곡을 빼돌린 정황이 있다.
장아전은 관조를 풀어 분이내에 주막을 봉하고 며칠 안에 주막을 내놓지 않으면 옥에 가두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분이내는 그저 억울하기만 했지요. 저는 나라 국식에 손댄 일이 없습니다 하고 울며 호소했지만 장아전은 호웃음만 칠 뿐이었습니다. 분이내는 봉해진 주막 앞에 주저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선한 이가 억울한 밤은 하늘이 무언가를 준비하는 밤이기도 합니다. 분이내의 사정을 딱하게 여기는 이웃은 많았습니다. 그동안 분이내의 국밥 한 그릇에 빚진 마음이 다들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누구도 장아전의 서슬 앞에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잘못 끼어들었다간 제 살림마저 거덜날 판이었지요. 인심후하던 분이내가 정작 제가 어려울 때는 도와줄 손 하나 잡지 못하는 형편이 되고 만 것입니다. 주막을 비워줘야 하는 마지막 밤, 분이내는 어린 자식과 함께 정든 주막을 둘러보았습니다. 평생을 아궁이 앞에서 보낸 그 작은 주막을요. 괜찮다. 몸뚱이 성하니 어디 간들 또 못 살겠느냐. 분이내는 애써 웃으며 보찜을 쌌지만 그 손끝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멀리 고갯길 아래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또각또각 말발굽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어둠 속 등롱을 든 한 무리의 행렬이 고갯길을 올라오고 있었지요. 이 깊은 밤 외딴 고갯마을의 웬 행차일까. 분이내도 그 소식을 듣고 모여든 마을 사람들도 영문을 몰라 숨을 죽였습니다. 행렬의 맨 앞 점잖은 도포 차림의 한 사내가 천천히 주막 앞에 멈춰섰습니다. 도포 차림의 사내는 빛바랜 봉창의 등굴을 한참 동안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알 수 없는 그리움이 어려 있었지요. 사내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주모님은 아직 이 주막에 계신지요? 분이내가 어리둥절한 얼굴로 나서자 사내는 그 얼굴을 보고 빙그레 웃었습니다. 10년이 흘러 흰머리가 늘었어도 그 따뜻한 얼굴만은 그대로였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실는지요? 10년 전 눈보라치던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노자 한 푼 없이 떠돌던 한 과객에게 주모님은 마지막 쌀로 지은 밥 한 그릇을 내어주셨지요. 떠나는 길에는 주먹밥과 엽전 몇 입까지 쥐어주셨고요. 분이내는 그제야 어렴풋이 그는 오던 밤에 창백하던 과객을 떠올렸습니다. 아니, 그럼 그때 그 손님이. 사내는 천천히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었습니다. 등롱 불빛에 둥근 쇠붙이가 묵직하게 빛났지요. 마패였습니다. 저는 그날 주모님의 밥을 먹고 기운을 차려 한양으로 올라가 마침내 과거에 급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임금의 명을 받아 고을의 억울함을 살피는 암행어사가 되었습니다. 모여든 사람들의 입에서 일제히 낮은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잊고 베푼 친절은 사라지지 않고 가장 추운 날 다시 문을 두드립니다. 어사는 분이내에게 그간 어찌 지냈는지를 물었습니다. 분이내가 차마 말을 잇지 못하자 곁에 있던 마을 사람들이 대신 입을 열었지요. 장아전이 없는 죄를 씌워 주막을 빼앗으려 한 일, 봉해진 곡간과 옥에 가두겠다는 으름장까지요. 가만히 듣던 어사의 얼굴이 점점 서리발처럼 굳어갔습니다. 오냐 그런 일이 있었더란 말이지. 사실 어사는 이 고을에 들기 전부터 장아전의 악행에 관한 소문을 듣고 은밀히 증자를 모으던 참이었습니다. 없는 세금을 거둔 일, 누명으로 백성의 땅을 빼앗은 일이 빼곡히 적힌 장부를 그는 이미 손에 쥐고 있었지요. 분이내의 일은 그 마지막 한 조각이었던 셈입니다. 어사는 조용히 명을 내렸습니다. 날이 밝는 대로 관아의 문을 열게 하라. 그 밤 분이내에 봉해졌던 주막에는 다시 등불이 환히 켜졌습니다. 어사 일행에게 분이내는 10년 전 그 밤처럼 따뜻한 국밥을 정성껏 말아내었지요. 다만 이번에는 쌀독이 비지 않았고 떠날 걱정도 없었습니다. 긴 겨울밤이 지나고 고갯마을의 새벽이 천천히 밝아왔습니다. 이제 곧 묵은 억울함이 풀릴 시간이었습니다. 어사는 10년 전 강보에 쌓여있던 분이내의 자식이
어느새 의젓한 소년으로 자란 것을 보고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아이가 참으로 곱게 자랐군요. 다 주모님의 그 따뜻한 손에서 자란 덕이겠지요. 분이네는 그 말에 코끝이 시큰해져 그저 아이의 손을 말없이 꼭 잡을 뿐이었습니다. 날이 밝자 어사 일행은 곧장 관하로 향했습니다. 장아전이 영문도 모른 채 거드름을 피우며 나오던 그때 어사가 마패를 높이 치켜들고 우렁차게 외쳤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그 한마디에 관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거들먹거리던 장아전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하고 말았지요. 어사는 장아전의 비리를 낱낱이 들추었습니다. 없는 세금을 만들어 거둔 일, 누명을 씌워 백성의 땅을 빼앗은 일. 어사는 추상같이 명을 내렸습니다. 장아전은 그 죄를 물어 엄히 다스리고 옥에 가두라. 그가 백성에게서 부당하게 빼앗은 땅과 곡식, 살림은 한 톨도 빠짐없이 본래 주인에게 돌려주도록 하라. 그리고 봉해졌던 분이네의 주막은 그 자리에서 깨끗이 누명이 벗겨졌습니다. 오랫동안 장아전에게 눌려 살던 고을 사람들이 일제히 환호를 터뜨렸습니다. 남을 짓밟아 쌓은 것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말없이 베푼 것은 끝내 돌아옵니다. 모든 일이 끝난 뒤 어사는 분이네 앞에 다가가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모님께서 그 밤에 내어주신 밥 한 그릇이 아니었다면 저는 그 겨울을 넘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의 저를 있게 한 것은 다름 아닌 주모님의 그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분이네는 그저 손사래를 치며 눈물 어린 눈으로 웃을 뿐이었습니다. 어사는 분이네에게 곡식과 비단을 상으로 내리고 낡은 주막을 새로 단장해 주도록 일렀습니다. 그러나 분이네는 큰 상은 한사코 사양했지요. 주막만 지킬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 욕심 없는 마음에 어사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베푼 이는 잊었어도 받은 이는 10년을 잊지 않았던 그 마음들이 그날 고갯마을에서 환하게 마주 보았습니다. 그날 저녁, 분이네의 주막에는 그 어느 때보다 환한 등불이 내걸렸습니다. 소문을 들은 고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제1처럼 기뻐해 주었지요. 분이네는 다시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모여든 이웃들에게 따뜻한 국밥을 한 그릇씩 말아주었습니다. 그 기모르는 국밥 속에는 10년 전 그 밤에 밥 한 그릇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고갯마을 사람들은 오래오래 그 이야기를 입에 올렸습니다. 가난한 주모의 밥 한 그릇이 10년을 돌아 마패가 되어 돌아왔다는 그 거짓말 같은 이야기를요. 누군가는 하늘이 다 보고 계셨던 계지하였고 또 누군가는 그제야 제 곁에 굶주린 이웃을 새삼 돌아보았습니다. 며칠 뒤 어사는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 그는 10년 전 그 밤처럼 주막을 한 번 더 돌아보았지요. 다만 이번에는 떠나는 쪽이 그였고 손을 흔들어주는 쪽이 분이네였습니다. 어사는 마음에 깊이 새겼습니다. 자신의 살린 것이 높은 벼슬도 큰 재물도 아닌 가난한 주모의 밥 한 그릇이었다는 것을요. 분이네는 그 뒤로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새로 단장한 주막에서도 여전히 배고픈 길손에게는 국 한 수를 더 떠주고 굶은 아이에게는 누룽지를 쥐어 보냈지요. 베풀면 언젠가 돌아온다더라 하고 누가 말하면 분이네는 그저 웃으며 답했습니다. 돌아오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배고픈 걸 못 봐서 주는 거지요. 그 마음은 끝내 한결같았습니다. 눈보라 치던 밤에 밥 한 그릇과 10년 만에 마패를 들고 돌아온 손님의 이야기는 그 뒤로 고갯마을의 오래된 예시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길손들은 분이네 주막에서 국밥을 먹으며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고 마을 아이들은 잠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잠이 들었지요. 작은 친절 하나가 어떻게 한 사람을 살리고 또 돌아오는지를 말입니다. 오늘 건넨 따뜻한 한 끼는 세월 어딘가에 묻혀 있다가 가장 추운 날 당신을 찾아옵니다. 달빛이 고갯마을을 고요히 비추는 밤이면
군인의 주막의 봉창에서는 변함없이 따뜻한 등불이 새어 나왔습니다. 그 불빛은 마치 길 잃고 굶주린 누군가를 위해 늘 켜둔 작은 약속 같았지요. 고갯마을 사람들은 그렇게 배품이 돌고 도는 따뜻한 이야기 속에서 깊고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세월이 더 흐른 뒤 군인의 자식은 곱고 부지런한 사람으로 자라 어머니의 주막을 이어받았습니다. 그 역시 어머니를 닮아 배고픈 길손을 결코 그냥 보내는 법이 없었지요. 고갯길의 그 작은 주막은 그렇게 대를 이어가며 따뜻한 등불을 밝혔습니다. 배품이 또 다른 배품을 낳으며 말입니다. 오늘 밤 들려드린 밥 한 그릇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눈보라 치던 밤, 마지막 쌀로 지은 밥 한 그릇이 어떻게 10년의 세월을 돌아 한 사람을 살리고 또 돌아왔는지를 보셨지요. 잊고 베푼 작은 친절이 가장 추운 날 어떻게 다시 문을 두드리는지도요. 우리는 종종 베푼 것을 곧 잊고 삽니다. 그리고 가끔은 내가 건넨 작은 친절이 아무 소용 없었다고 느끼기도 하지요. 그러나 분이네의 밥 한 그릇처럼 조건 없이 건넨 마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딘가에 씨앗으로 묻혀 있다가 당신이 가장 힘든 날 가장 따뜻한 모습으로 돌아오곤 합니다. 그러니 오늘 누군가에게 건넨 당신의 따뜻한 한마디 작은 친절 하나가 헛되었다고 여기지 마세요.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세월의 어느 길목에서 천천히 당신에게로 돌아오는 중일 테니까요. 오늘 밤은 그 따뜻한 마음 하나만 품고 편히 잠드시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부디 오늘 밤 눈 오던 밤 주막의 등불처럼 따뜻하고 편안한 잠 이루시기를. 다음 밤에도 또 다른 예시 이야기로 조용히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